산업의 재정의 내지는 네. 경계의 재정의, 구획의 재정의, 영역의 재정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뭐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또 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좀 응용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데이터 분석 기반의 산업기술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성주라고 합니다. 우선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제 과학 기술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의사결정을 잘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산업기술 정책이라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산업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분야의 데이터 분석이 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 분석이나 산업 분석이나 생태계 분석 관점에서 어떠한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시도들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도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 도처에 흩어져 있는 산업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합쳐져서 저희가 요즘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산업 분야에도 좀 적용이 돼서 저희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예측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성과평가도 좀 해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향하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산업기술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거시 수준의 분석이 있고 미시 수준의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을 보는 관점이 저희가 통계치를 굉장히 많이 산출을 하는데 저희가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코드에 맞춰가지고 통계치를 산출해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시 차원의 분석이 있고요. 다만 대부분의 그런 분석들이 이런 거시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석은 미시 차원에서 저희가 동일한 그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산업기술 혁신 주체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이런 그 분석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키아트 하고요. 또 카이스트 김갑수 교수님, 세종사이버대 이민정 교수님,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병윤 교수님 이렇게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좌측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X축이 이제 전체 산업에서 요 분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Y축이 이제 시간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보시면 패널이 차지하는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요. 부품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증가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뭐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개별 기업들을 매핑을 시켜본 내용입니다. X축이 매출액이고요. Y축이 R&D 투자라서 이 선이 평균 매출액과 R&D 투자이고요. 색깔이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업들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평균값은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분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좀 미시 수준의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시 수준에서 기업들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산업 분석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분석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술들이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에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산업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기업들의 홈페이지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쪽 분야의 기업들이 어떤 업종들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기법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산업을 보는 관점이 과거의 데이터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원천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산업 분석을 하면서 활용하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세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텍스트들을 긁어가지고 어떤 텍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들에서 그리고 뉴스나 전문지에서 텍스트들을 긁어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한 텍스트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 데이터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 링크트인 데이터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올린 그런 정보의 원천인데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물론 저희가 전문가 패널을 구성을 해서 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과 좀 다른 관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대된 정보 원천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천 관점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정보 원천에서 확대된 정보 원천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분석 기법 관점에서도 이런 딥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저희가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부터의 인사이트를 점점 더 증가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과 관련해서는 정말 옛날부터 기술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분석하는 정보 원천이 특허 정보 원천입니다. 근데 모든 저희가 산업 분석을 하면서 특허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의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가 과거의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석의 동향이 앞으로 산업을 바꿀 것으로 예측되는 파급력이 있는 저희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딱 나온 시점에 이 특허는 앞으로 후속 기술에 많이 인용이 될 특허, 신규성이 높은 특허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이 기술들을 좀 중점적으로 발화라는 형태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뿐만이 아니라 논문들을 중심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관점도 필요하지만 미래 중요할 것 같은 기술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이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사한 관점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술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인데요. 기술들이 이제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파란색이 서로의 레퍼런스가 많이 되고 있는 기술 분야들이라서 이런 기술들이 융합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융합 기술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연도에 따라 가지고 융합 기술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이제 시사점을 얻게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이제 과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매트릭스가 진화를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진화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매트릭스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분야가 더 융합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패턴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기법들이 기업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여기서 보시면은 자연어 처리 기술 중에서 특허 데이터의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특허가 몇 건이 출원된다가 아니라 컨텐츠 관점에서 기업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신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 파급력이 높을 것 같은 특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찾아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은 구글이 자신들이 개발한 그 텍스트 분석 기법을 가지고 특허가 얼마나 새로울지 그리고 또 나중에 저희가 보시면은 어떤 분야의 특허들이 더 많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반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가지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특허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대표 도면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대표 도면 안에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 다 있고요. 제품의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가고 있고 어떤 기업이 어떤 특정 구조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산업기술에서 가능해졌고요. 또 보시는 건 조금 더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거는 웹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수집을 해서 이 기술에 대한 키워드가 성장 기술에 관련된 키워드냐 아니면은 좀 쇠퇴하는 기술에 관련된 키워드냐를 가지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의 성장 단계에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비슷한 연구입니다. 특허하고 논문하고 미디어 정보를 다 통합해서 이 기술이 아직도 초창기 진짜 씨앗이 만들어지는 단계의 기술인 건지 아니면 더 발전해서 성장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되는 기술인 건지 아니면은 관심은 받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고 있는 분야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분야의 연구들입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이제 기술 분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에서도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산업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산업의 혁신 주체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례를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키아트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팀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히든 마코브 모델이라는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패턴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 행렬에서 그 매출 데이터, 과거 10년 데이터를 넣었더니 성장 단계를 한 12개 정도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41억부터 매출 지금 9억까지의 성장 단계로 이제 나누어지고요. 여기 매트릭스 안에 보시는 값들이 이 성장 단계에서 다음 연도에 요 성장 단계로 이동할 확률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도출된 그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84라는 거는 이제 S0에서 S0에 계속 머무를 확률인 거고요. 만약 지금 보신 01이라는 거는 S1, 0에서 S1으로 단계가 올라갈 확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같은 단계에 머무르는 확률인데 성장 정체가 일어나는 매출 단계가 어느 단계이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이제 파란색 쪽, 저 오른쪽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잘 일어나는 단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반대로 이쪽 영역이 성장이 지체가 되는 영역입니다. 다시 단계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건데 매출이 떨어지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저희가 알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부 지원을 어떤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해줌으로써 성장, 이렇게 정체나 지연이 아니라 성장으로 저희가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산업에 대한 매출 성장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개별 기업들에 대한 성장 패턴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 자동차 부품 산업의 10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을 했던 성장 패턴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성장 패턴이 유사한 기업들을 그룹핑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자동차 산업 부품이다라고 하면 산업분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산업분류 코드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수준에서. 그렇지만 그것도 분명 의미가 있겠지만 성장 단계를 봤을 때 비슷한 성장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자동차 산업 1040개 기업들은 한 7개 정도의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좀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충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고 어떤 부품을 하는 기업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사업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성장 좀 정체에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인지 이런 것들을 성장 패턴을 가지고 이제 패턴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또 많이 분석을 하는 게 감성 분석입니다. 어떤 특정 기술이나 특정 아이템,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산업 내의 고객들, 사용자들이 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그 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감성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기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뭐가 있고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개선을 더 해야 되는 영역 이런 것들도 또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여러 구성원들을 모시고 이제 그 위원회 같은 걸 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거시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또 가치 있는 지식의 원천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설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말씀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렇게 이제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솔직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R&D 투자 추이에 대한 개별 기업의 정보들을 가지고 산업의 발전 경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밖에 보이시는 그 그래프는 X축이 매출액이고요. Y축이 이제 R&D 투자액이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바람직한 산업의 발전 방향은 산업 전체가 매출액과 R&D 투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우상향해서 성장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장 패턴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 또 키아트와 같이 진행을 했던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372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이고요. 보시면은 중간중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상향을 해왔고, 다만 저희가 요건 이제 거시 차원에서의 분석인 거고 개별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업 몇 개가 주도가 돼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지표로 집중도 지표라는 게 있어서 집중도 지표를 또 같이 계산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 기업에 집중돼서 산업이 성장하는지 아니면은 같이 비슷비슷하게 이제 성장하는지를 보는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매출액과 R&D 투자 관점에서 집중도 지수의 성장 패턴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집중도가 낮을수록 잘하는 여러 개 기업이 산업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몇 개 기업에 집중돼서 산업이 발전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집중도가 다시 디스플레이 분야에 조금 낮아지는, R&D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역량이 여러 개 기업에 좀 분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 기업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업에 대한 분석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산업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 내의 기술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산업 내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개인이나 이런 구성원들의 어떤 역동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의 관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산업의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를 또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산업 생태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키스티랑 함께 키스티에서 주도하면서 제가 그 앞에 설계를 조금 도왔던 산업 생태계 분석 시스템입니다. 한국 기업 데이터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고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상표권과 특허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생태계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업 데이터의 기업 정보에 기업의 지역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뭐 거래 관계에 대한 정보, 주요 품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품과 모듈과 그리고 완제품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요. 각각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누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과거에 어떤 매출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였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는 아니고요.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던 연구인데요.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력의 이동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융합되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원천은 보시면 링크트인이고요. 링크트인 좌측에 보시면 제 이력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했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고에 대한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자동차 산업에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채용하더라 라는 현상이 보이면 이거는 뭔가 산업의 지각이 좀 바뀌고 있고 구글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늘 생각했던 정보 원천과 조금 다른 재밌는 정보 원천이라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기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연구소와 학계와 산업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산학연 간에서 어떤 식의 이동이 일어나는지, 인력 이동이 일어나는지, 어떤 식의 협력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특허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유망할 것이다가 예측이 되면 여기 이제 예측한 레이어이고요. 이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 기업들 혹은 조직들이 누가 있는지, 기관들이 누가 있는지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기술들이 서로 연계돼 가지고 어떤 분야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단순히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 중에 누가 혁신 주체의 이제 주도권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태계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는 예측도 이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진행이 됐던 몇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제가 사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기법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가용한 데이터의 원천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 이제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거시적인 예측도 하고 거시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렸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분석들이 아직까지 모두 완벽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측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 분야나 이런 다른 분야에서 예측의 정확도들에 비해서 이런 기술이 얼마나 앞으로 유망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이 기술이 유망해질 것이냐 해지지 않을 것이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분석 결과를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고도한 분석을 통해서 뭔가 좀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분석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뭔가 미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기술에 대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여기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를 모사하는 디지털 상에서의 모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기술에 대한 것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과 관련해서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기업들의 매출 데이터, R&D 데이터, 그리고 산업분류 체계, 특허 데이터, 상표권 데이터, 그리고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산업의 모습을 저희가 그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의 형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트가 제가 중국을 방문을 했다가 소개를 받았던 사이트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전 분야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인공지능 분야를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육성을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중국의 A-라는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논문이 뭐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회가 뭐고, 여기서 보시면은 전문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각 연구의 우수성 측면에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에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고 기관이 어떤 얼마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표화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정보를 넣게 되면은 제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고
과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연구의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분야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잘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픈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안에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도구들을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활용해서 여러 분석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제가 인상 깊게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서 제가 산업기술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밑에 여러 혁신 주체들이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한 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결국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특정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게 산업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어떻게 이게 사회에서 인식이 될 것이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뭔가 모형화를 하게 되고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레이어 안에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분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좀 저희가 이야기하는 예측 기반의 정책이나 전략 수립 그리고 증거 기반의 그런 전략 수립 그리고 기술 투자의 타당성 평가 뭐 이런 목적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런 분석들을 여러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분석 결과가 단일 분석으로 활용되기보다는 합쳐져서 활용될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키스티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키스티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와 특허 상표에 대한 정보, 기업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분석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거기에 진짜 기업의 실제 거래 데이터가 붙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수출입 데이터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수준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의 수출입 데이터까지 같이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 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단일 기관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뭔가 산업의 현황과 예측을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산업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 그리고 정책을 하는 여러 기관들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오동훈 MD입니다. 오늘의 How to 콜로키움은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님을 모시고 데이터 분석 기반의 산업기술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미시 분석이라는 측면에 상당히 좋은 발표를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나 몇 가지 해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성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성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요즘 워낙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가용한 데이터의 원천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시 차원의 분석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 기초적인 질문 한 두 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가용한 데이터가 상당히 확대되면서 이 데이터 분석이 좀 더 이제 유용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텍스트만 이렇게 데이터가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음성, 영상, 뭐 복합 데이터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 데이터 어느 정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어떤 이 정보 원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보 원천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 그런 측면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대단한 분석이 되고 정보의 양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 영상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들이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 포함해가지고 전문가들의 말씀들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튜브 정보 굉장히 유용하고요. 저희 지금 제품에 대한 뭔가 불만이라든지 만족 이런 정보들도 지금 유튜브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보 검색을 하실 때도 아마 요즘 텍스트 읽으시는 것보다 유튜브 동영상 검색해서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 그러니까 네. 어떻게 컬렉팅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랄까 네. 또는 이제 뭐 특허와 같이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지식이 있고 네. 흔히 말하는 노하우라든가 흔히 말하는 뭐 암묵지라 부르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고려 내지는 처리를 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희가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석하기 전 단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인데 전처리가 워낙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하게 되면은 젊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정보 원천에서 분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분석 가능한 형태로 옮기는 전처리 작업이 사실 이런 분석 작업의 거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 또 기본적인 또 개념이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뭐냐면 기술 분석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하는 걸 갖다가 좀 크게 봐가지고 흔히 영어로 이제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라는 개념하고 거기서 키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뭔지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뭐 인포메이션이나 저희가 날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층 더 넘어선 게 이제 인텔리전스다라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자들이 미래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위협이라든지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자들이 보시기 쉬운 형태로 시각화를 해서 적절한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까지를 저희가 기술 인텔리전스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작업이라는 게 내지는 분석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전혀 온기가 느끼지 않는 숫자들을 막 뽑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그걸 가만 보면서 이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내지는 기반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는 게 이제 네. 작업이다. 사실 생명 불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이 아주 기반 지식이나 여러 가지 통찰력이 네. 많아야 사실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하여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결정이 되니까 네.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단순히 데이터 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술 성장 단계에 따라 가지고 네. 이 분석할 수 있다. 네, 뭐 네.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는 이제 기술 성장 단계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입기 뭐 이렇게 성장기 뭐 성숙기는 지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이 민간의 기업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지원 정책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잖아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볼 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하시는 이 기술 성장 단계에 대한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 성장 패턴에 대한 분석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저는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기술 성장 단계에 대한 분석 통해 가지고 좀 거시적인 분석 통해 가지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건 직접 지원, 어떤 간접 지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기업 성장 패턴에 대한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아, 네. 혁신 주체가 되는 기업의 어떤 성장 패턴과 관련된 그런 어떤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네. 어떤 뭐 데이터 분석, 기술 분석 이런 것도 좀 약한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저는 이 지금 이성주 교수님 연구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네. 그런 측면에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 독자님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기업 성장 패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봐서 성장 패턴에 따라 가지고 지원 정책이 조금 바뀌는 그런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에 있는 지금 성장이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분석이 돼서 분석 결과가 실제로 정책 수립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제 막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산업 정체 전체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로 기업이 필요한 거를 정말로 잘 성장할 것 같은 기업군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산업 전체를 봐서는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 전체 산업에서의 성장을 좀 지연하는 그런 기업군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쪽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육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또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변화 감지라는 이제 산업 생태계 변화 감지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예측을 하는 의미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나 모습을 찾아내는 거라 네. 볼 수도 있고요. 일부러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 힘든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얼리 워닝을 할 수 있다면 네.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네.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우리 정부가 특정한 기업을 도와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우리 산업 전체적인 이제 약한 고리 내지는 얼리 워닝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아주 아주 과학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그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네. 수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산업 생태계 변화 감지와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뭐 정부 내 어떤 섹터들이 좀 맡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좀 혹시 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변화가 시그널이 없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변화가 생길 때는 네. 뭔가의 움직임은 있는데 그 움직임을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성장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를 결정을 짓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걸 어느 특정 부서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데이터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산업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라고 하면 기술 데이터 그리고 산업에 대한 동향 데이터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이 합쳐져야 되고 데이터 분석하는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으로 존재를 하는 게 그러니까 특정 산업을 위한 분석보다는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네네.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뭔가 전체 이걸 총괄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계시는 앤디님께서 계시는 이런 조직에서 좀 맡아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기술, 그 다음에 이게 뭐 페이턴트 내지는 현재 하고 있는 폴리시, 네.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실제 정부에서 R&D 투자하고 있는 R&D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장 마켓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이런 복합적으로 뭔가 레이어에 맞춰가지고 네. 일종의 로드맵을 잘 그려야 이게 의미가 있고 그 로드맵을 잘 최적화된 로드맵 그려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작업들이 대략 보면은 그 전에 했던 로드맵이나 기술 중심인데다가 어느 정도 진행 한 5년, 10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는 그 로드맵을 약간 업데이트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딱 네. 제로 베이스 넣고 다시 네. 하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라는 결국은 사회적인 니즈도 있고 경제적 니즈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약간 기술 자체의 이제 트레젝토리가 궤적이랑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되 어떤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네. 이제 그게 도저히 업데이트 필요하면 물론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갈아엎는 네.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왜 이게 축적이 되냐 이런 인식이나 지식이 축적이 될까 이런 작업도 그런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이런 부분을 그럼 구체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생각만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말을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how to do 우리가 how to 콜로퀴움이잖아요. how to do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이 강호에 계신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금 이 지식을 좀 얻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한번 저한테 원포인트 레슨 한번.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고 나면
설계가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확대가 되는 식으로 뭐 작은 뭐 섹터에 대해서라도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어떤 전문가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하셨던 그 산업 거시 차원에서의 조금 더 의미 있는 기술 기반이 아니라 사회 니즈 기반이든 아니면은 뭐 사실 시장 기반이든 이게 통합된 기반 통합된 관점이든 시작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다른 산업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형태로 어쨌거나 뭔가를 시작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를 형성을 맞습니다.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약간 융합 기술의 예측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도 중요하게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기술이 점점 바뀌어 나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담론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산업 융합, 뭐 경계의 소멸,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얘기하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간다 봐요. 무슨 뜻이냐면, 융합이 됐으면 그 융합이라는 건 새로운 산업은 사실은 새로운 구획이라니까, 경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같으면 자동차 산업이 있고, 자동차 산업 안에서 뭐 내연기관차, 전기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 더 가면은 그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획이 돼야만 새로운 산업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융합 기술의 예측을 할 때 산업의 재정의 내지는 경계의 재정의, 구획의 재정의, 영역의 재정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뭐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또 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응용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기업 분석하다 보면은 업종 표준산업 분류 코드랑 이 기업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발생을 할까라고 했더니, 전통산업을 기준으로 표준산업 분류가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 기업을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고, 이게 표준산업 분류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시사점을 뽑기가 굉장히 너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럼 어느 시점에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어떻게 그렇죠.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정말 어렵습니다. 방향을 잡는 게. 그래서 이런 분석 기법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표준산업 분류의 재정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그 표준산업 분류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표준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대략 다 통용되는 걸 해야 되니까 금방 바꿀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어려움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부분 보면 사실 예측이 많이 맞지는 사실 않잖아요. 특히 산업 분야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일종의 생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정치도 생물이다 하지만 산업은 더 생물이죠, 사실 어찌 보면. 이 예측의 유용성 내지 정확성 갖다가 이제 예를 들자면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그거 연관된 말씀인데, 단순히 데이터로만 기반해가지고 예측한다는 게 정확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다면은 그 예측의 정확성을 올릴 수 있는 상보적인 방법들, 일종의 메소드 믹스 관점에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 정확성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데이터만 가지고 특히 이 산업을 예측하겠다라는 거는 쉬운 접근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는 중요하고요. 기업들의 니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뜰 것 같은 기술을 예측하는데 중간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뜰 것 같은 확률이 0.5 정도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서 이제 더 이 전문가들의 인사이트가 결합된 예측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측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이건 잘 됐다 안 됐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다시 더 마치 이런 알고리즘도 더 진화하듯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더 진화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갖는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항상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산업에 대한 미래를 고민을 해주시는 게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재미있으셨죠? 오늘의 우리 대담회 내지는 오늘 강의의 발표의 키는 이거다. 이거 갖다가 한 20-30초로 딱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20-30초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저희가 산업을 예측하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에서 가용한 데이터들이 늘어났으니 이러한 가용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산업을 발전시키자.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강국이 되자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재밌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뭐 얘기하다가 너무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